어찌 테슬라가 왕이 될 상인가? 간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왕이 될 상인가 그 두 번째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테슬라가 왕이 될 상인가 첫 번째 영상이었죠. 업로드 시간은 23년 10월 30일이었고요. 10월 30일 테슬라 1편 이후 한 달여 만에 2편으로 찾아뵙는 것입니다. 근데 10월 30일에 1편 첫 영상을 올리자마자 테슬라는 이날이었죠. 장대 음봉, 장중에 마이너스 6%까지 내리고 종가는 마이너스 4% 선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제가 과연 진짜로 인간 지표일까요? 저는 아무도 안 믿고 저만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식은 혼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의 판단을 믿고 제가 분석하고 제가 매수합니다. 때문에 저는 영상을 업로드한 10월 30일에 장중에 테슬라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이날이었죠. 매수하자마자 하락을 미친 듯이 쳐맞았죠. 하락을 쳐맞았어요. 그리고 제가 속한 커뮤니티나 오픈 카톡방에 차트도 못 본다고 다른 사람들은 저를 엄청 조롱하더군요. 여러분, 저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 그 사람 하나하나 누구인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매수를 하고 하락을 쳐맞았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10월 31일에 최저가 194.07달러를 찍고 최근에는 살짝 이렇게 조정을 받았지만 어쨌든 10월 30일에 매수한 자들은 현재까지 물을 단 한 번도 타지 않았음에도 모두 큰 수익권으로 돌아섰겠죠. 여러분, 이래도 제가 차트를 볼 줄 모릅니까? 13년 동안 차트를 봤는데 제 계좌의 테슬라도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수익권이죠. 한 20%까지는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며칠 조정을 받아서 16% 정도 되고요. 괜찮은 수익권이며 6%는 덤이죠. 그냥 기념입니다. 기념. 그래서 스스로 차트는 공부도 안 하고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쫓아다니기만 하면은 절대 발전이 없어요. 스스로 차트를 공부하고 주식을 해야 됩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만 즐기는 사람들은 계속 비난하는 스킬만 늘 뿐 계좌는 장기적으로 불행해질 겁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차트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저가를 이은 이 검정색 선, 장기 하방 지지선이죠. 장기 하방 지지선을 깨려다가 못 깨고 최근에도 한번 살짝 들어 올렸다가 다시 꼬꾸라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은 절대로 깨서는 안 되는 초장기 하방 지지선이고요. 좀 더 일봉 차트를 크게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 검정색 라인을 깨줘야 그래도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텐데 두 번이나 시도를 한 끝에 실패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가 테슬라 영상을 처음 올렸던 10월 30일은 사실은 여기는 조금 위험한 자리긴 했어요. 왜냐면은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개파락하고 끝없이 내리고 있었잖아요. 끝없이 내리고 있었지만 저는 이 부분에 산다고 하면은 계속 물을 타다 보면은 언젠가는 양전을 할 거라 생각하고 샀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반등을 했고 반등을 크게 한번 하고 다시 조정을 주고 지금 어떻죠? 자리가 21선 중앙 주황색 21선이 턴을 하는 자리에서 현재 지지 자리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강조하는 차트의 정석입니다. 21선이 턴을 하는 자리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안정적이며 여기를 지지한다고 하면은 다시 우상향으로 오를 수가 있는 자리죠. 하지만 하방 지지선, 장기 하방 지지선이 위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저항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저항만 돌파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투더문, 투더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의 매수 전략은 현재 제 계좌의 테슬라가 플러스 16%인데도 불구하고 이 순간부터 내릴 때마다 계속 살 거예요. 물론 당연히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죠. 절대로 몰빵을 하시거나 한 방에 모든 시드를 때려박거나 물탈 돈이 없이 주식을 하면은 안 돼요. 주식은 개별주나 지수 ETF나 전부 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무조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은 진짜 힘들게 이 하방 지지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계속 이렇게 돌파를 시도하는 흐름만 보여준다면 주황색 주봉의 이평선도 위로 고개를 틀게 될 겁니다. 주황색 이평선이 계속 시도를 하다가 여기는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었는데도 이평선을 돌리지 못했어요. 어쨌든 여기서 시도를 하다가 계속 이평선 돌파를 시도를 하다가 이평선 돌파를 하면 어떻게 되죠? 미친 듯이 오르는 거죠, 이렇게. 곧 저는 그 흐름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 그 흐름을 믿고 테슬라를 불타기를 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테슬라의 일봉 주봉의 보조 지표 한번 볼게요. 일봉은 스토캐스틱이 좀 과매수권이에요. 약간은 위험해 보일 수도 있으나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스토캐스틱이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한 자리, 긍정적인 상황인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짧게 보면은 다소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으나
길게 본다고 하면, 주봉으로 본다고 하면 MACD의 음봉의 캔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스토캐스틱도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RSI도 뭐 중간 정도니까 고점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한마디로 좋다는 겁니다. 일목균형표 상으로도 지금 일목균형표의 그물대 위에 있고요. 우상향으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차트라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를 매도해야 되는 상황의 차트는 21년의 최고점, 이런 상황이에요. 테슬라의 최고점은 21년에 11월 4일에, 그 당시에 테슬라는 $1200 이상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 3대1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차트에는 최고점이 $414로 표시되고 있는 거죠. 최고점 당시의 스토캐스틱은 무려 97, 당시의 RSI는 94. 이것은 개별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뭐 TQQQ나 뭐 속슬 이런 거는 이런 스토캐스틱과 이런 RSI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종합지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테슬라는 이런 놈이에요. 테슬라는 이런 차트가 나오는 시기에만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본인 더 시전은 16% 수익 중이지만 테슬라를 분할로 지금부터 또 추가 매수할 예정이 있습니다. TQQQ, 속슬, 불주는 저는 절대로 불타긴 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저점에 매수하고 쭉 기다렸다가 고점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는 스타일이지만, 개별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개별주, 특히 테슬라는 나스닥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지가 않는다는 것이 과거의 차트를 보면 여러 차례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나스닥과 테슬라의 비교입니다. 나스닥은 21년 최고점에 불과 5%, 4.59% 차이로 근접했고요. 테슬라는 21년 최고점에 무려 42.38%로 근접했습니다. 근접한 게 아니죠. 택도 없이 떨어진 거죠. 현재 나스닥이 21년 역대 최고점을 넘기엔 다소 힘에 겨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총 1, 2위 애플과 마소가 이미 한참 전에 역대 최고점을 돌파한 상황인데도 나스닥은 역대 최고점을 못 넘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다크호스가 필요해요. 뭔가 또라이 같은 종목이 나와줘야 할 타이밍이라는 거죠. 엔비디아는 이미 전반기에 나왔고요. 그걸 할 수 있는 종목은 전 세계에 테슬라 말고 다른 종목은 없습니다. 테슬라만이 나스닥의 멱살을 잡고 최고점으로 나스닥을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라는 저의 생각은, 테슬라 1편 영상을 올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제 생각은 똑같습니다. 테슬라미여, 지금이다. 일어나라. 때가 되었다. 빨리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미 왕이 되어버린 다음이면 너무 늦을 테니 말일세. 테슬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